지난 3월 한국에서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까지 적용시켰습니다. 한때 800원짜리 마스크가 순식간에 5배 넘게 폭등하여 4,000원에 팔리기 시작했고 한국 국민들은 한 달에 마스크 비용으로만 1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죠.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을 핵심 무역 파트너로 1년에 320조 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수출하며 고속 성장 중인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의 무려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호성과 현대차 등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최근 베트남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베트남 경제 발전에 한국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1인당 마스크 2매씩만 살 수 있어 마스크를 햇빛에 말리거나 스팀으로 쪄 재사용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베트남은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베트남 유력지 VN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까지 베트남은 총 4억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그중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던 베트남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GDP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수억 대의 스마트폰을 찍어내 해외로 수출해준 덕분이고 베트남 인구의 상당 비중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서비스 수출을 보시면 운송과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건축 서비스 등의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트남 서비스 수출은 관광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 7천억 동의 손실을 기록했고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자 호찌민 증권거래소는 베트남항공을 부적격 거래 주식 목록에 포함시키고 주식 거래를 중지시켜버렸습니다. 베트남 최대 항공사에 이어서 베트남 국영회사인 베트남 석유그룹도 같은 이유로 거래 정지를 당했고 베트남 현지 매체는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지 기업의 74%가 파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베트남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섬유, 목재 등 베트남 주요 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받았고 하노이 최대의 관광거리에서만 문 닫은 호텔 수가 40개를 넘어섰습니다. 위기는 결국 베트남 국민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극기를 코로나 문양으로 변형시켜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국이 베트남보다 확진자 수가 많다며 베트남에 코로나를 가져오지 말라, 한국은 베트남에 사과해라, 베트남은 잘했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등의 상식을 넘는 콘텐츠들이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기를 겪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베트남 중부 빈딩성 퀴논시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우길승천기 문양에 간판을 걸어둔 것을 한국의 윤상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이 발견했고 식당 매니저의 당신들의 간판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가 닮았다, 디자인을 바꾸면 좋겠다 라고 전하자 처음에 베트남인 식당 주인은 베트남에는 우길기 문양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남의 사업에 간섭하는 게 더 문제다, 당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식당 이미지가 나빠졌으니 배상해라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지만 간판 교체 비용을 준다고 하니 결국에는 간판을 교체하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베트남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른 시기엔 지난 2월에 한국이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며 한국과의 하늘길을 막아버린 베트남 정부는 최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삼성전자가 베트남 기업을 도와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 라고 외치며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지원해달라, 한국의 위치를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확고히 할 것이다 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일본의 토요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일본의 혼다가 빼곡했던 베트남의 길거리. 토요타 1위, 베트남 현지 자동차 회사 타코가 2위, 혼다 3위, 마스다 4위, 미쓰비시 6위, 스즈키 7위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낙원이었던 베트남에서 지난달 현대차의 점유율은 21.5%로 일본의 토요타 24.4%를 제치고 당당하게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여기에 며칠 전 현대차가 베트남에 3조 2천억 동을 투입해 제2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앞마당이었던 베트남에서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최근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시적인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선 정기항공편 재개를 승인하며 업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격리 기간을 5일에서 7일 사이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4배나 많고 코로나 검사 신뢰도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과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항공편을 재개했지만 한국과는 내일이 되어서야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버리며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 드디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더욱 효율적인 체계와 인력 중원에 힘입어 바이러스 방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고객질병으로 운영됐던 질병관리청은 569명 늘어난 1476명 규모로 활동을 시작한다. 약 42%의 인력이 보충됐으며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총 5급 구성반 41과로 구성되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혈액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소속 기관으로 갖추게 되는 질병관리청이다. 먼저 본청에는 24시간 위기 상황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위기대응 분석관이 자리를 잡는다. 백신 수급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료안전예방국과 생활속건강위해인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위해 대응반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계획조정부가 신설되며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돼 100명 규모로 재탄생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엔 지역 단위 질병대응센터가 새롭게 자리 잡는다. 자치단체에는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1066명 보강한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가 생기며 제주도에는 출장소가 마련된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 차관급 위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관 3과 94명이 보강되며 신설되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공공의료 인력 수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당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확대 개편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코로나 방역에 지름길은 없으며 안전하게 하나씩 바꾸고 위험 요인을 최대한 차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방역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정은경 총장은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밝혔습니다. 국민의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 확산세가 꺾였다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검사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코로나 의심 환자의 짐을 이용한 검사법을 통색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라메타액을 이용한 검사법 도입을 예고했고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한국이 K-방역의 리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 후에 게브리스 사무총장의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후보 무정에 어제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달부터는 셀트리온이 다음 달부터는 최씨 60자표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을 질병관리청뿐만이 아닙니다.
김진은 부부 무장의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신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 이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가 인상 계획이 상권 3상을 심사 중이다. 5월 중에는 상업용 황치매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고강도의 꼬지시 60자의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2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지 어차 카르타 포스트는 한국의 셀트리온이 이번 달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영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더라고 보도하며 개발 속도에 감탄했고 글로벌 제약 및 의약품 뉴스 전문대의 이 칼트라이얼스 얼마나 일본은 이렇게 심지어 워렌 버핏 의회에서 역시 1-3회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이어가 제3트론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인데요. 이 렘데시비르라 불리는 치료제는 미국의 길리 어더 센스가 만든 화학약품이 주어 원래 콜라 치료제를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민간 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를 내야 합니다. 즉 5인에 완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3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고 10일 동안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게 되며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렘데시비르과 모든 확진자를 100% 살려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량 생산을 예고한 코로나 치료제나 렘데시비르처럼 화학약품이 간의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